근데 법정지상권의 처분. 자, 일단 법정지상권이 취득하는 것은 뭐 등기 필요하지 않고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민법 187조에 따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기 때문에 등기 없이 가능하다. 근데 처분을 하려면, 생긴 법정지상권을 처분을 하려면 그것은 그 취득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181조에 그 상속, 뭐 공용징수, 경매 이런 것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요 법정지상권의 처분이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을 처분할 때 그 처분이 그러니까 서로 사고 파는 매매와 같은 이런 경우 또는 증여와 같은 경우, 이거를 이제 법률 행위에 의한 경우라고 하는데, 법률 행위라는 게 결국은 당사자 간의 합의, 계약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변동이, 취득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그것과 반대로 대비되는 것으로 경매와 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구분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지상권 이런 처분이, 그러니까 건물 처분이,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의 처분이 그 법률 행위, 쉽게 말하면 그냥 매매로 예를 들겠습니다. 이런 매매로 일어나는 경우 보시죠. 자, 요거 보시면 되겠네요. 이게 갑으로 있다가 을이 소유권, 대지 소유권,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죠. 그럼으로써 법정지상권이 을이 소유권 취득하면서 갑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죠. 그죠? 근데 그것을, 이 건물을 을한테, 병한테 팔았단 말이에요. 그죠? 병한테 팔았다. 그러면 이게 법률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요런 문제인데, 일단은 그 법원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걸 건물을 팔아놨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어 있는 건물을 팔았다면 그 건물 매매의 합의 속에는 법정지상권, 성립된 법정지상권을 팔기로 하는 합의가 내포되어 있다 라고 해석을 해요. 내포되어 있다. 그래야 맞겠죠, 그죠? 그래야 맞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일단 건물뿐 아니라 법정지상권까지 매수했다. 그건 맞겠죠. 샀다. 서로 사기로 했다. 매수자. 이 지위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샀다라고 한다면 이 건물은 물론 등기를 했다고 칩시다. 건물을 등기한 사람은, 건물 매수인은, 건물 소유자 병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느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란 거예요. 그건 아니다. 왜냐?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지상권이 비록 그 성립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기 때문에 법정지상권 등기까지 받지 않더라도 갑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라고 하는 건 맞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처분할 때는 등기를 해야만, 법정지상권 등기를 해야만 처분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병은 법정지상권 등기를 하지 않는 한 법정지상권을 취득자는 법정지상권의 권리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그냥. 요런 겁니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그게 일관된 판례입니다, 지금. 그게 법률적으로, 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당연히 맞는 이론이고요. 자, 대법원 80년 사례 보시면 이번에 건물과 함께 미등기인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면서 법정지상권 처분에 따른 이전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법정지상권은 의연히 본래의 법정지상권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갑이 그대로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갑이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마찬가지로 95년 대법원 사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건물 소유권만 취득한 거 가지고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래서 그 대지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주장할 수는 없고, 그 법정지상권은 여전히 당초의 법정지상권자에게 유보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사람은 그러면 권리를 어떻게 그 병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 권리를 행사하느냐? 이게 온전하게 행사하려 그러면 등기를 해야 되죠, 그죠? 등기를. 그러면 등기를 어떻게 하느냐? 법정지상권 설정 등기는 원래 법정지상권자가 이 사람이잖아요. 그죠? 갑이죠. 그럼 법정지상권자가 갑이 을을 상대로 법정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 이런 소송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갑이 가져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걸 병 앞으로 넘기는 지상권 이전 등기 청구, 이런 소송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 갑은 이미 건물을 팔고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사실상 없죠. 그래서 병이 다 해야 되는데, 병이 하려 그러면은 갑의 행위를 그냥 대위하면 돼요. 채권자 대위권에 따라서 갑을 대위해서 을을 상대로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갑을 피고로 해서 또 그 이전 등기 청구를 하는 소송을 한 소송에서 그냥 제기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게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2001년 대법원 사례도 뭐 그런 취지고요. 법정지상권 이제 대법원 판례가 지금 보시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돼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갑으로 있다가 을 앞으로 토지 등기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서 갑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이게 병 앞으로 넘어가는 이런 사례에서 건물을 넘기는 합의 속에는 법정지상권까지 같이 넘기는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법원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을 조금 더 넘어서서 이제 소위 이제 해석을 좀 의지하는 건데, 넘어서서 그 96년 그 3월달 대법원 판례를 보시면은 건물 소유자가 그 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기에 앞서서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장차 취득하게 될 법정지상권도 함께 양도하기로 하였다고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그랬죠. 그러니까 원래는 건물 넘길 때 그 건물에 성립되어 있는 법정지상권은 사실은 건물에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그 건물과 함께 넘길 걸로 보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건물을 넘기는 과정에서 아직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 돼 있는 상태가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근데 그런 거를, 그러니까 소위 해석을 의지하는 건데,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장차 성립될 법정지상권을 그때 같이 넘기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 같이 넘기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렇게 병정 이렇게 해서 자꾸 건물 소유권 넘어갈 때 이 사람들이 권리 행사를 하려면 이게 이제 소위 샀다, 내가 그 건물 법정지상권도 권리 아닙니까? 그러면 권리를 취득했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건물 소유권만 취득했다고 해서 법정지상권까지 취득할 수 있느냐? 법정지상권까지 당연히 할 수 있는 합의가 있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그냥 이야기해서 건물만 소유권만 넘기고 법정지상권은 안 넘기겠다라든지 이런 식의 합의도 안 된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마지막 사람이 지금 법정지상권을 인정받는 지상권자가 된다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건물을 사면서 그 건물 사겠다는 의사표시, 서로 계약 속에 법정지상권까지 산다라고 하는 어떤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됩니다.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냥 건물을 팔 당시에 이미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어 있으면은 그 건물을 팔면서 성립되어 있는 법정지상권은 그냥 덤으로 같이 넘기는 걸로 이렇게 본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건물을 넘길 때 법정지상권이 아직 성립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법정지상권은 안 받기로 한 거냐?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법정지상권 아직 성립도 안 하는데 그 법정지상권을 같이 넘기는 합의가 있었다라고 보기는 조금 이상한데 법원이 그런 이상한 부분을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장차 성립될 법정지상권도 함께 넘기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 이렇게. 자, 그 사례를 한번 좀 드물긴 한데요. 그 사례를 한번 보시겠어요? 판례 표를 한번 보시면은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토지가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상속을 받았는데 정규모라는 사람하고 그 가족들이 이렇게 같이 상속을 받았죠. 근데 그 뒤에 이제 상속을 받았다는 뜻은 그때 돌아가셨다는 뜻입니다. 망인이 그때 돌아가셨고, 그래서 상속 효력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돌아가셨을 때 발생을 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 취득은 돌아가셨을 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규모가 하고 여러 가족이 같이 공유로서 이제 취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뒤에 이제 그 토지를 사실상 정모 씨라고 할게요. 이 정모 씨만 관리하면서 그 땅에다가 혼자 건물을 지은 겁니다. 혼자. 그러고 나서 그 건물이 이제 미등기 건물이기 때문에, 미등기 건물이라서 그거를 강모, 그 다음에 피고, 김모 이렇게 해서 계속 넘어갔는데 미등기 건물이니까 소유권 취득 아직 못했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땅을 정모가 원고한테 팔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상속 등기가. 근데 팔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 혼자 못 팔잖아요. 상속 재산이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문제가 이제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 포기를 받았어요. 땅에 대해서 상속 포기를 받고 그거를 원고한테 이제 넘겼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에 지금 원심법원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이 안 된다. 이걸 이유를 이제 우리 공유자가 지분 취득한 부분하고 비슷하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모 씨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토지 소유권이 있다가 건물은 정모만 해서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처분한 이런 케이스로 봐서, 단순 케이스로 봐가지고 요거를 공유자 중에 1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걸 뭐 일취득한다 그러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서 법정지상권 인정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대법원은 파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지상권 인정이 된다. 왜냐하면은 지금 다른 상속인들이 정모 이외에 나머 다른 상속인들이 이제 땅에 대한 상속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법적인 효력은 우리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라고 그래서 그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효력은 상속할 때 소급해서 발생하는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그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효력이 소급해서 발생하게 되면은 돌아가신 때 언제까지 소급하냐면은 사망한 때입니다. 아버지 사망한 때로 소급해서도 하게 되면은 옛날부터,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신 때 있죠. 정모 외 다수 이렇게 표현된 그 시점에 정모가 단독 상속한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단독. 근데 잘 보시면 지금 원래 그러니까 상속 분할 협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정모 외 다수가 땅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정모가 혼자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그 건물을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면은 그거는 법정지상권 성립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 정모가 강모한테 팔 때 법정지상권 성립이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 판례가 건물을 팔 때
성립된 법정지상권은 같이 파는 걸로 이렇게 합의된다. 그런 합의가 있다라고 보지만, 여기서는 지금, 정모가 강모한테 팔 때, 법정지상권이 아직 성립하지 않았어요. 그죠?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논리를 그대로 갖다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